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빠르게 반등하던 2020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여만 명의 실제 거래 내역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당시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기 매매가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개인들의 수익률입니다. 거래 비용을 제하기 전에는 기존 신규 막론하고 수익인데 거래 비용을 제하면 기존 거래자들은 수익이 줄어드는데 불구하지만 소위 동학개미들인 신규 거래자들은 손실로 전환하였습니다. 거래세가 수익을 갉아먹는 정도를 판단할 때 코로나 이후 새롭게 등장하며 유동성을 폭발시킨 동학개미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기존 거래자들에게는 약 20% 수익 감소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들 동학개미들에게는 무려 120% 수익 감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연구자들의 최종 결론은 과도한 거래가 저조한 수익으로 연결되었다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거래세가 모든 사람들의 수익을 갉아먹어서 심지어는 수익을 손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현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타거래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회의 흐름입니다. 다시 컴퓨터와 정보통신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단타거래라는 사회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미 단타거래가 전체 50%를 넘어섰다면 그것을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라는 독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엘리트 학자라는 자들은 이 사회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개인들의 단타거래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소위 동학개미로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디딘 젊은 2040 세대들에게 주식시장은 화려한 진수성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수성찬에는 증권거래소라는 치명적인 독이 뿌려져 있습니다. 수익을 120%나 갉아먹어 결국은 파산하게 만드는 현실을 확인하고는 누구보다 똑똑한 그들은 과감히 탈출하였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나 혹은 여러 이유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남아서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탈출로 인해 2019년 약 20조 원에 불과하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2026년 1월에는 무려 약 25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몇 편의 영상을 통해 거래세율과 수익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레포 곡선입니다. X축은 세율을, Y축은 국가의 세수를 나타냅니다. 노란색의 레포 곡선은 세율이 0%에서 출발하여 점차 세율을 올려갈수록 세수가 늘어나고 수익이 줄어들다가 세수가 극대화되는 정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세율을 더 올릴수록 수익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세수도 0이 되고 수익도 0이 됩니다. 공멸입니다. 현재 거래세율 0.2%는 세율을 올리면 수익이 더 크게 감소하여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A. 초고빈도 스캘퍼는 앞선 영상에서 시뮬레이션하였던 소멸해가는 계좌의 레포 곡선 분석입니다. 거래세율 0.09% 이하로 되어야 비로소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준에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는 거래세율 0.013%까지 인하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거래세를 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안정형 트레이더의 경우는 2024년 1월 한 달간 약 15억의 재산으로 25억의 수익을 기록한 트레이더의 계좌 레포 곡선 분석입니다. 거래세가 0.66%로 높아질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뛰어난 트레이더조차도 거래세율 0.104%까지 인하해야 가장 많은 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곧 거래세율을 내리면 더 많은 거래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트레이더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증권거래세수 통계 자료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은 제외하고
2022년과 23년, 24년, 그리고 거래세 인하 전인 2018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0.15%로 세율의 변함이 없는 농특세가 2024년 갑자기 15%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띕니다. 마침 코스피 밸류업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형주로 코스닥 자금은 물론 여타 코스피 종목의 자금도 이동한 결과입니다. 이 시기 코스피 전체 거래량은 처참할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들 대형주들의 거래량은 급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코스피 거래세율은 0.5%에서 0.3%로 40%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순수 거래세 징수의 감소는 약 32%에 그친 것입니다. 2024년 코스닥 거래세 징수의 감소는 밸류업 영향으로 코스피 대형주로의 자금 이동과 사학계 및 탈출 및 시장의 침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오히려 2022년에 비하여 2024년에는 세율을 22%나 대폭 인하하였으나 세수는 고작 5% 감소에 그쳤습니다. 또한 거래세 0.3%였던 2018년에 비해 거래세 0.18%였던 2024년에는 세율을 무려 40%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단 10%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탈출하지도 퇴출하지도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거래세 인하로 이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복리의 효과로 계좌의 규모가 커졌고 이 커진 규모로 거래를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2023년처럼 2차전지 열풍과 같은 계기만 있다면 세율을 13% 인하해도 오히려 세수가 26%까지 폭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여러 영상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레포 곡선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자료 어느 곳에서도 세수 펑크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투세는 시행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거래세율 인하를 하였는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게 되었으니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거래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이 통계 자료가 말해줍니다. 기재부의 말대로 세수 펑크라고 하려면 2018년에 비해 거래세율을 약 40% 인하한 2024년 세수는 반토막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거래세 징수액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기재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통계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세 0.18%도 역시 레포 곡선에 따른다면 세수를 확대하려면 세율을 내려야 하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물며 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래자들을 개조금으로 몰아가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거래세 징수 자료는 국세통계 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국세통계 포털 메뉴에는 증권거래세 폴더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소비재세 폴더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소비재세라니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숨겨놓았을까요? 이미 알아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